자, 집합과 명제 중에서 명제가 끝냈고,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 단원인 명제 파트 할게요. 명제, 이제 명제 정의부터, 명제가 뭐냐? 이거예요, 명제가. 이 명제가 뭘까요? 명제는 참, 거짓을, 아, 이거는 맞아. 얘는 거짓이야. 얘는 잘못됐어. 이렇게. 참이나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얘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는 참인 문장이야. 또 누가 봐도 참인 식이야. 또 누가 봐도 얘는 거짓이야. 얘는 잘못됐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명제인 거야. 이게 맞아도 되고 틀려도 되고 올라도 되고 그래도 돼.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5 더하기 4는 9 이거 명제니? 누가 봐도 이거는 명제야. 그쵸?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잖아. 그치? 5 더하기 4는 10이다. 이거 명제인가요? 명제가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야. 얘가 맞아요. 아니야, 얘 틀렸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 틀려? 이거 맞아, 틀려? 틀리잖아. 명제 맞죠? 누가 봐도 얘는 맞았어. 명제 맞아. 누가 봐도 틀렸어. 얘는 명제 맞아. 그러니까 꼭 이게 참이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얘는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걔는 명제 맞는 거야. 논리적으로 명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됐니? 그래서 꽃은 아름답다. 장미꽃은 아름답다. 얘는 명제인가요? 명제가 아니죠. 그쵸? 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누구는 맞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할 거니까 명확하게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명제가 아닌 거야. 이런. 이해됐어? 이해됐니?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백티는 잘생겼다. 명제야, 아니야? 왜 아니죠? 아닌데. 아니면은 거짓이라서 명제인가? 명제다. 명제야? 이렇게 하면 명제야? 거짓인 명제? 야, 진짜 너무하시네. 자, 이거는 명제가 아니잖아. 그쵸? 참 거짓을 뻔해내는 명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것들 명제가 아닌 거예요. 그치? 명확하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참이다, 거짓이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자, 명제 다음에 나온 게 조건. 자, 조건은 좀 달라요. 조건은 변수, 미지수, x에 따라서 참이 될 수 있거나 거짓이 될 수 있는 것들. 참이나 거짓이 되는 문장 또는 식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불러. 명제는 조건이 필요해, 안 필요해? 부연이 필요해? 아니죠. 그냥 무조건 옳다, 무조건 잘못됐다 이건데, 조건은 변수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 성립하는, 성립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문장 또는 식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불러. 조건. 그래서 이제 얘는 뭐 이런 거죠.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x 플러스 5는 10이다. 얘는 명제는 아니잖아. 그쵸? 누가 봐도 참이니? 누가 봐도 거짓이야? 식이 성립해? 하지 않아? 몰라. 그쵸? 이건 명제는 아니야. 대신 x의 값이 만약에 5면은 성립되죠. 그쵸? 참이 명제 됐잖아. 또는 x의 값이 4면은 성립이 안 되지. 이렇게 변수, 미지수겠죠? 이 x의 값에 따라서 성립되거나 성립되지 않는 문장 또는 식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불러. 조건. 이해됐니? 그럼 조건 중에서도 이렇게 식이 참이 되게 해주는, 성립하게 해주는 x의 값들 있잖아. 그쵸? 그런 변수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조건이 참이 되게 해. 조건들이 참이 되게 해주는 그런 해의 집합, 변수들의 집합, 그걸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요. 야, 집합이니까 집합의 기호를 표현하면 되겠죠. 그쵸? 중괄호 사용해서.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진리집합은 이렇다.
명제는 누가 봐도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다. 조건은 변수에 따라서 참 거짓이 성립되거나 정해지는 그런 문장 또는 식이다. 이때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해준 x의 값, 변수의 값들을 우리가 진리 집합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건 명제 아니죠. x의 값에다가 다르니까 조건이 되겠네. 그쵸? 만약 x가 2면은 식이 성립되나요? 그쵸? x가 1이면 식이 성립되나요? 되죠? 즉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해준 x의 값 진리 집합 1하고 2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물론 얘는 내가 식으로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쵸? 해가 수로 나오겠네. 이 조건 자체가 식이니까. 근데 꼭 식이 아닐 수도 있다. 조건 자체가. 자, 지금 이 단어는 수학 파트에서 유일하게 언어학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논리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죠. 말장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떤 명제를 P라고 할게요. P라는 명제가 있어. 그럼 이 명제에 대한 부정. 어떤 명제가 P야. P에 대한 부정 뭘까? P가 아니다. 그쵸? 뭐니? P가 아니다. 그거를 P라는 문자 앞에다가 물결 모양 치면은 조건 또는 명제에 대해서 어떤 명제 또는 조건에 대해서 그 명제에 대한 부정을 해주면 물결 치면 돼. 영어로는 뭐겠어요? not P다. P가 아니다. 자, 짝수의 부정 뭐야? 홀수이다. no. 짝수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홀수도 맞죠. 짝수, 모두 짝수이면 홀수잖아.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죠. 그치? 이 아니면 얘, 흑 아니면 백이잖아. 그쵸? 이분법이란 말이야. 그럴 때 짝수이다의 부정은 짝수가 아니다가 원래 이 표현이란 말이야. 짝수이다의 부정은 짝수가 아니다잖아. 그치? 짝수가 아니다. 근데 짝수가 아닌 수는 다 무조건 다 뭐야? 홀수겠지. 홀수이다. 같은 뜻이야. 짝수의 부정은 홀수. 근데 1의 부정은 1이 아닐 수 이렇게 쓰면 되죠. 자연수의 부정은 양의 정수의 부정은 뭘까? 양의 정수. 이게 부정. 음의 정수인가요? 그냥 이렇게 쓸까요? 양수의 부정 뭐야? 양수의 부정. 음수니? 아니죠. 왜? 그렇지. 수에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지만 영도 있잖아. 그 양수의 부정이 음수가 아니고 양수의 부정은 양수를 제한 나머지 다니까 이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양수가 아니다. 이거는 홀수이다 써도 되지만 부정은 이렇게 그 수가 아니다. 그 값이 아니다. 라고 해주면 부정이 되는 거야. 됐죠? 어떤 수에 대한 부정이다. 또 성기 있습니다. 부정에 대한 부정은 뭘까? 그쵸? 부정에 대한 부정은 뭐야? 긍정이지. 아닌 거야, 아닌 거는 긴 거잖아.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아. 집합 때 우리 뭐 했어, 이거? 어떤 집합의 여집합은 잠시만. 이런 개념과 똑같다. 성집. 또 부정 중에서 자, 모든의 부정은 뭘까요? 모든의 부정. 어떤? 모든 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 부정은 어떤 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럼 모든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려면은 단 한 가지 경우라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0%요. 올. 걔의 부정은 어떤은 뭘까요? 어떤은? 단 한 개라도 만족하면 되는 거야. 100가지 경우 중에서 딱 한 가지라도 만족하면 어떤 경우인 거고. 100가지 경우에서 단 한 가지도 만족하는 경우가 없다. 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모든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 또는 의 부정은 뭘까? A 또는 B. A or B. 이게 부정은
그리고 A and B. 사건, 우리가 배웠잖아. 사건 A 또는 사건 B다. 걔의 부정은 사건 A and 사건 B. 그럼 반대로 사건 A 그리고 사건 B의 부정은 사건 A 또는 사건 B다. 이해 됐을까요? 그래서 또는은 사건 A 또는 집합 A와 집합 B의 또는은 A 또는 B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은 A 합 B 합집합 표현. 또는 A 또는 B,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A, B 다 만족할 수도 있고 또는 합집합을 표현되는 거야. 그러면 A and B 그리고 A 그리고 B는 뭐예요? 집합을 표현한다면 뭐겠어? A이면서 반드시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 돼. A 교 B가 되는 거야. 두 집합에 대해서 또는 무조건 합집합 그리고는 무조건 교집합이다. 이해됐어요? 또는의 부정, 또는의 부정, 그리고의 부정, 또는 OR의 부정, and의 부정, 그리고 모든의 부정, 어떤의 부정,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의 부정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다. 모든의 부정, 성립한다의 부정,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의 부정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다. 이해됐어요? 모든 부정해주고 성립한다의 부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주면 뭔 소리야 할 텐데 문제를 풀어보면 금세 쉽게 익혀질 거예요. 잘 보세요. 자, 47쪽에 필수 예제 1번. 자, 다음 명제인 것을 찾고 명제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첫 번째,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명제냐? 누가 봐도 참이거나 누가 봐도 거짓이야? 명제인 거야. 그러면 맞는지 틀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봐도 맞다, 누가 봐도 틀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명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가 0 이하이다. 명제인가요? 아니죠. 이 참이야. 거짓이야. 맞아? 틀려?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명제 아니죠. 세 번째, 4와 6의 최소공배수는 24다. 4와 6의 최소공배수, 얘 최소공배수가 24이다. 24. 맞냐? 틀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것부터 판단하는 거야. 틀려? 누가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그럼 명제인 거지. 이것도 명제. 네 번째,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 곱하기 홀수 해주면은 얘는 짝수이다. 맞아요? 맞아? 누가 더 맞는 거야? 그럼 얘는 명제인 거지. 자, 그러면은 지금 명제가 3개 나오고 명제가 아닌 게 하나 나왔잖아. 그럼 얘는 누가 봐도 맞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참인 명제라고 부르는 거야. 얘는 누가 봐도 틀린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라고 합니다. 얘는 누가 봐도 참인 거죠. 그쵸? 얘도 참인 명제다. 이렇게.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보기 2번은 명제가 아니다. 참 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굳이 이제 명제를 따져준다면 이렇게 참이거나 참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47쪽에 1-2번. 다음 명제인 것을 찾고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라. 자, 보기 1번.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참이냐? 거짓이야? 명제야? 명제 맞죠? 누가 와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참이냐 거짓이냐?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참이야? 아니야? 참. 모든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중에 하나야. 두 개만 같으면 이등변이잖아. 그 중에 하나 더 같은 거니까 얘는 참인 명제. 두 번째, x 더하기 2x가 3x 빼기 5다. 명제야 아니야? 명제 맞대, 현재가. 맞대요, 그다. 맞아요? 누가 더 참이나 거짓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왜? 3x 사라지잖아. 여기 맞잖아요. x 있으면 x가 있다고, 변수가 있다고 무조건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명제 2가 있지만 식 자체가 사라지잖아. 변수 x가. 그럼 식은 이렇게 나오고, 얘는 맞네요. 얘는 참인 명제. 세 번째, 3의 배수는 9의 배수이다. 참이냐, 거짓이냐? 3의 배수는 9의 배수이다. 명제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명제 맞잖아. 야, 참 거짓 판단할 수 있잖아. 3의 배수 다 9의 배수냐? 아니잖아. 틀린 거잖아. 그쵸?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거짓 잘못했다고. 이건 뭐야, 그래서. 명제이면 명제인데 거짓이다. 4번. 2배의 x 빼기 2는 x의 x 빼기 3과 같다. 명제인가요? 이때는 명제가 아니야. 미지수가 있는데 사라집니까? 아니죠. 좌변은 2x 생기고 우변에는 x제곱이 있어. x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잖아. 명제가 아닌 거지. 그건 얘는 조건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명제 자체가 아니다. 다음 3번. 3번. 다음 보기 중 참인 명제를 다 골라라. 기억. 평사는 직사각형인가요? 평사는 직사각형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아니죠. 거짓이죠. 직사각형은 평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평사는 직사가 아니죠. 서울에 살면은 대한민국에 산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산다고 해서 서울에 사는 건 아니잖아. 작은 범위면은 큰 범위를 만족하지만 큰 범위 만족한다고 작은 범위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 평사가 더 큰 범위잖아. 평사 중에 일부가 직사각형이잖아. 평사 모두가 직사각형 되는 건 아니잖아. 거짓. 참인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는 아니다. 니은 5의 양의 약수는 10의 양의 약수이다. 5의 양의 약수 10의 양의 약수이다. 맞아요? 참인가요? 5의 약수 뭐 있는데? 1하고 5 두 가지죠. 10의 양의 약수 뭐 있어? 1, 5, 10. 5의 약수면은 10의 약수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거이면 다 이거 되는 거잖아. 그쵸? 이게 맞는 거죠. 참인 명제. 디귿. 두 홀수의 합은 짝수이다. 이거 맞나요? 그쵸? 홀 더하기 홀은 무조건 짝이죠? 맞는 거고. 리얼. 길이가 3, 4, 7 선분으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명제는 명제야. 그쵸? 근데 거짓이 명제죠. 왜? 삼각형이 하나로 만들어지려면, 하나로 결정지어지려면 짧은 두 변의 합은 가장 긴 변보다 커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잖아. 거짓이죠. 명제에 맞는데 거짓. 우리는 명제 중에서 참인 걸 찾는 거니까 기억과 디귿 이렇게, 니은과 디귿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명제 중에서 참인 것, 거짓인 것 알겠죠? 다음 쪽 넘어갑시다. 48쪽에 조건 부정, 이제 부정이에요, 부정. 자, 필수제 2번. 아까 부정에 대해서 소개는 해드렸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모든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 A의 부정은 A가 아니다. 다만 A 아니면 다른 B 두 가지로 나눠진다면 A가 아니다 또는 B이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짝수의 부정은 홀수 또는 짝수가 아니다. 괜찮다. 자, 1번 문제. 1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얘 부정 써볼까요? 부정 뭐야 이게? 1은 뭐가 돼? 아니고 아니다의 부정 뭐야? 합성수이죠. 그쵸? 그리고 고 중간에 뭐야? 뭐뭐 하고 고는 엔드잖아. 그쵸? 엔드의 부정은 또는이죠. 그치? 그래서 이거나 또는 굳이 또는 생략해도 되고 소수도 아니다의 부정은 소수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1은 합성수이거나 또는 소수이다. 됐어요? 두 번째. 2번. A는 B는 C다. 자, 그럼 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A랑 B 같고 B랑 C 같고 C랑 A 같다. 즉 엔드 아니야? 즉 얘는 이 뜻은 뭐냐면은 A랑 B도 같고 and B랑 C도 같고 and C랑 A도 같다. 그 얘기야. 그럼 이거의 부정은 A랑 B가 같지 않거나 and의 부정 또는 B랑 C가 같다의 부정 B랑 C가 같지 않거나 또 and의 부정 또는 C랑 A가 같지 않다. A랑 B가 같지 않거나 B랑 C가 같지 않거나 C랑 A가 같지 않다. 자, 얘는 세 개가 다 같아야 되는 거고 세 개가 다 같다의 부정이 세 개가 다 같지 않다야? 아니라는 거야. 세 개가 다 같다의 부정은 세 개가 다 같지 않은 것도 있고 두 개 같지 않은 것도 있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다 같지 않거나 두 개만 같지 않거나 이렇게 두 개 같지 않거나 그 또는 거야. 또 이상의 부정은 뭐야? 미만이겠지. 초과의 부정은 이상이 되고 이하의 부정은 초과. 수직선을 표현했을 때도 이상, 미만, 초과. 미만에 대해서 부정 반대로 찾아줄 수 있는 거. 다음 2-2번. A, B, C가 실수일 때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 제곱은 0. 이 부정과 서로 같은 것을 골라라. 자, 이거 만족하는 거 찾아볼까요? 먼저 얘 만족하면 뭐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반드시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죠. 그쵸? 그럼 결국 얘랑 똑같은 거야. A는 B랑 같고 B는 C랑 같다. 야, 얘는. 그럼 얘에 대한 부정이 조금 전에 찾아냈잖아. A랑 B가 같지 않거나 또는 B랑 C가 같지 않거나 또는 C랑 A가 같지 않은 것. 이거 찾으라는 거죠. 자, 이거 찾으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제 보기 1번 볼까요? 보기 1번. 얘는 뭘까요? A, B, BC, CA는 0. 자, 얘는 뭐야, 얘는? 3개 곱했는데 0이래요. 3개 곱했다는 0이는, 3개 곱해서 0이 됐다는 소리는 3개 중에 하나만, 적어도 하나만 0이 돼도 되는 거 아니야? 즉, A가 B이거나, 또는 B가 C랑 같거나, 또는 C랑 A가 같은 데지. 3개 중에 하나만 0이면 성립하는 거니까. 자, 이거랑 우리가 찾는 건 같아, 안 같아? 같지 않죠? 두 번째. 자, 2번 보기. A는 B랑 같지 않고, B는 C랑 같지 않고, C는 A랑 같지 않다. 자, 이건 뭐야, 이거는? 이게 뭐야? 엔드. 다 같지 않은 거야. 이거 아니야.
다르죠? 이렇게 썼다는 소리는 A랑 B는 같지 않고 B랑 C도 같지 않고 C랑 A도 같지 않다야. 다 같지 않다. 알겠어요? 우리는 세 개 중에 한 쌍만 같지 않으면 되는 거야. 적어도 한 쌍만 같지 않으면 되는 거야. 자, 3번 보기.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네는 0이 아니려면은 3개 곱해서 0이 아니려면 0이 되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죠. A랑 B가 같으면 안 됩니다. 그죠? 또 얘가 0이 안 돼. B랑 C가 같으면 안 되는 거야. 또 얘가 0이 되면 안 돼. C랑 0이 같으면 안 되는 거야. 같지 않아야 되고 같지 않아야 되는 거야. 엔드. 아니잖아. 우리는 또니까 틀렸죠. 4번 A, B, C는 서로 다르다? 아니잖아. 서로 다르면은 단 한 쌍도 같은 게 없던 소리잖아. 근데 우리는 뭐야? 적어도 한 쌍만 같지 않으면 되는 거지. 무조건 세 개 다 앉는 건 아니잖아. 이건 다릅니다. 이거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소리죠. 얘는 세 개 중에서 A, B, B, C, C 세 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같지 않다야. 또는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다 다르는 거야. 그럼 요것만 만족해도 되고, 요것만 만족해도 되고, 요것만 만족해도 되는데, 얘는 다 만족하는 거니까, 이거하고 엄밀히 말해서 같은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 5번 볼게. 적어도 다른 것이 있다. 적어도란 표현은 한 쌍이 한 쌍, 또는 두 쌍, 또는 세 쌍 다. 이게 그 뜻이야. 이것만 다르거나, 이렇게만 다르던가, 이렇게만 다르던가, 아니면 이렇게만 다르던가, 아니면 두 쌍이 다르던가, 이렇게 두 쌍이 다르던가, 이렇게 두 쌍이 다르던가, 세 쌍 다 다르던가. 그게 요거랑 같은 표현이다. 5번. 됐어요? 됐냐? 민치 알겠어요? 다음 2-3번. 다음 보기 중 부정이 참인가? 부정했을 때 참이 되는 그런 명제를 다 골라라. 기억. 2가 루트 3보다 작다. 니은 x 더하기 2가 x 더하기 3과 같다. 디귿 10은 소수이다. 리을 4는 2의 배수이다. 자, 부정 한번 해볼게요. 부정. 자, 같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뭐, 집에 가서 할게요. 안 됩니다. 그쵸? 지금 하셔야 돼. 자,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돼? 부등식이죠? 얘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부등식은. 부등호의 방향 바꾸면 돼요. 다만, 얘가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고 등호 없었잖아. 그쵸? 등호 있게 바꿔주면 돼요. 자, 얘 부정은 방정식이잖아. 뭐뭐는 뭐뭐이래. 부정은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 야.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얘는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3이 아니다 됐으면 되죠. 자, 얘 부정은 10은 소수이다. 10은 소수가 아니다. 소수이다의 부정입니까? 얘에 대한 부정. 4는 2의 배수이다. 4는 2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부정 중에서 참인 것 고르는 거죠? 있는 것. 참이냐, 이거? 2가 루트 3보다 큰 것 같아요? 그쵸? 2가 루트 3보다 크잖아. 만족하죠? 참. 자, x 더하기 2랑 x 더하기 3이 같지 않나? 같지 않아요? 그쵸? 어떻게 같아? 다르잖아. 똑같은 x 했다가 한 번 2도 했고 한 번 3도 했으니까 당연히 다른 모습이 되겠죠? 참. 10은 소수가 아니다. 맞죠? 10 소수가 아니잖아. 참.
4는 2의 배수가 아니다. 거짓이죠. 4는 무조건 2의 배수 되잖아. 4의 배수는 다 짝수니까 거짓. 그 참인, 부정이 참인 거. 그냥 명제가 참이 아닌 부정했을 때 참이 되는 명제는 기억, 니은, 세 가다. 다음 좀 넘어갑시다.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헷갈릴 필요도 없고. 자, 조건의 진리집합. 자, 조건은 x의 값,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그렇지 않은 문장 또는 식이 조건이었고, 그 조건이 참이 되기 전 x의 값들, 변수의 값들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볼게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필수 예제 3번을 보면은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까지냐? 6까지 6개를 원수로 갖는 집합이 있고, P라는 조건은 X는 소수이다. Q라는 조건,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0이다. 자, 진리집합 바꿔 볼게요. P의 진리집합, 라지 P로 표현하면 되죠. 스몰 P라는 조건에 대해서 진리집합, 집합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뭐야? 불러줘. 뭐야? P 진리집합 뭐야? 1, 3, 4. 뭐야? 2, 3, 5. 소수. 설마 소수가 문제? 합성가 문진? 몰라요. 허허. 소수가 뭐야? 정의 어떻게 돼? 약수가. 자신밖에 없는 그런 수를 소수로 부르죠.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책으로 걸어내잖아. 2 쓰고 2에서 다 지워버리고, 3 쓰고 3에서 다 지우고, 4 쓰고 4에서 다 지우고. 그렇게 살아남는 게 뭐야? 소수잖아. 그럼 합성수는 뭐야?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된 수. 제일 작은 소수 2. 뭐 2 곱하기 2 곱하기 2도 되고, 2 곱하기 3도 되고, 3 곱하기 3도 되고요. 2 곱하기 3 곱하기 5도 되고. 이런 애들. 소수들의 곱을 표현된 애들. 뭐가 있어? 4, 6, 8, 9, 10, 12. 모든 짝수, 4 이상인 모든 짝수는 소수들이야? 합성수가 되죠. 그쵸? 소수들의 곱이 되니까. 여기 빠진 수가 있어요. 뭐가 빠졌어? 여기는 뭐가 있어? 2, 3, 5, 7, 11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는 4, 6, 8, 9, 10 이렇게 빠진 수. 그쵸? 1이 빠졌어. 1. 다 자연수 중에서 1이 빠졌죠. 1은 무슨 수야? 그래서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소수 조건 안 만족하죠. 합성수 조건은 만족하지 않잖아. 뭐라고요? 단위수로 불러. 아, 이거 초등학교 때 안 배웠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자, 어쨌든 1, 2, 3, 4, 5, 6 중에서 합성 소수는 2, 3, 5고, 자, Q의 진리집합, 라지 Q는 뭐가 될까? 3하고 4인가요?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들이니까 이렇게 두 집합에 대해서, 두 조건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라지 대문자로 표현했습니다. 이때 진리집합 나머지, 자,
자, 얘네들 각각 집합을 표현해볼게요. 이거 잘 보세요. 두 집합에 대해서, 어떤 조건에 대해서 P가 아니다잖아. 그쵸? 그럼 얘는 뭐야? 얘 여집합이 되는 거죠. P가 아니다잖아. 그럼 P 아닌 나머지 전체 집합이죠. P집합을 뺀 P집합을 제외한 나머지가. 맞아요? 자, 그 다음 이거 P와 Q의 합집합은 뭘까? 아니, P 또는 Q는 뭐라고 표현돼? 두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을 해주면 돼. 합집합. 이거나 또는 이거. P 이거나 Q. 그러면 AND는 뭐야? AND는 교집합이 교집합. P이면서 Q인 거. P도 만족하고 AND Q도 만족하니까 P와 Q의 교집합인 거죠. 자, 여기서는 not P입니다. P 여집합과 Q의 교집합을 찾은 이렇게 됐어요. 다시 여기다 정리해주면은 P 또는 Q는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의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P and Q는 P와 Q의 교집합을 얘기한다. 두 조건에 대한 또는가 그리고는 진리집합들의 합집합과 교집합을 나타낸다. 자, 볼게요. P집합에 대해서 not P는 P가 아니다니까 뭐야? 전체 집합에서 얘가 아닌 나머지가 되겠지. 뭐? 1, 4, 6 이렇게 생겼네요. P와 Q의 합집합 또는니까 합집합, P랑 Q 합집합 2, 3, 5 4, 5 합집합이니까 4, 5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얘는 P가 아닌 것하고 P가 아닌 원소들하고 Q하고의 교집합이야. 그럼 P가 6오면은 P가 아닌 것은 뭐겠어요? 1 있고 2, 3, 4 있고 6이겠네요. 얘하고 얘하고 Q하고의 교집합. 그럼 뭐야? 뭐 겹쳐? 4 하나 겹치나요?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죠. 이게 진리집합에 대해서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찾는 방법이 이렇게. 각각의 진리집합을 찾아라. 그 조건에 맞도록 찾아주면 되겠네. 3-2번. 두 조건이 있습니다. P랑 Q가 있어요. P 조건은 어떻게 주어졌냐? X파, X가 마이너스 4 이하 또는 6초가 Q는 1초가 7 이하. 어떤 조건이냐면 P가 아니거나 또는 Q이다. 의 진리집합을 구하래요. 자, 이걸 집합을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 P가 아니다. not P. 즉 P의 집합. Q 또는 합집합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 필수에 되는 그 집합, 조건을 만족하는 해집합들, 얘네들 다 이제 숫자로 주어졌잖아. 원소, 날도 주어져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뭐야? 조건 제집합이잖아. 어떻게 표현할까? 첫 번째 P 조건, 집합, P의 지리 집합부터 구했고요. 잘 봐. 마이너스 4 이하. 이거나 6초가.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두 개.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이 P 집합이 아니고 뭐야? P의 여집합이죠. 이거 반대되는 것 어떻게 찾아? 얘 반대 어떻게 찾냐? 부등식에서 양쪽 써야 되니까 반대는 안쪽이겠지. 그쵸?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현해볼게요. 또 하나. 4 이하의 반대는 마이너스 4 초과가 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얘가 P의 여집합. 6 초과의 반대는 6 이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얘가 P의 여집합.
또는 Q. Q는 뭐야? 1 초과 7 이하. 이게 Q. 이렇게. 자, 또는이잖아요. 또는.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또는이니까 교집합이라고 했잖아. 그치요? 아니, 합집합이라고 했죠? 요거. 다. 합집합. 어떻게 쓰면 돼요? 조건 제집합 써볼까요? 아니면은, 뭐를 쓸까? 원소살법은 좀 그렇고, 조건 제집합 써야겠네요. X로 주어져 있으니까 X, 바. X는 마이너스 4 초가 7 이하. 이게 요 P 조건과 Q 조건에 따른 얘네들에 대한 진리집합. 다음 3-3번 가봅시다. 또 P, Q 조건에 의해서 P 조건은 X가 4 이상, Q 조건은 마이너스 1 미만, X가 마이너스 1 미만.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때 두 개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해가 지리집합이 뭐가 되냐면 이게 지리집합인 것을 찾아라. 마이너스 1 이상 4 미만. 자, 그럼 마이너스 1 이상이 어디 있을까요? Q가 마이너스 1 미만이잖아.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한 반대 조건 아니야?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 진리집합이 라지 Q일 때 얘가 되는 것은 라지 Q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마이너스 4 이상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4 미만? 그럼 이거 뭐야, 이건? P 조건에 대한 여집합이죠. 그쵸? 그리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 아니야? 둘 다 만족하는 거 아니야? 그냥 둘 다 만족하는 게 아니고 두 개 다 더해지면 그냥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한번 해봐봐. 하나 해주면은 마이너스 1 이상 쭉 다 오른쪽 실수 전체야. 4 미만 왼쪽 실수 전체야. 다야. 그냥이면 합집합을 해주면은. 근데 이 부분은 뭐야? 이 두 개에 대한 겹친 부분이죠. 그치? 교집합이야. 교집합은 AND야 또는이야. AND잖아. 그쵸? 이거 저거 이거 따라서 얘랑 얘 교집합 AND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뭐 순서로 써주면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에 대한 교집합이다. 그럼 보기 중에 이게 있으면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P의 교집합, 여집합과 Q의 여집합에 대한 교집합도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뭘로 바꿔야 돼? 무슨 법칙? 교환, 결합, 분해 말고 뭐를 갖는 법칙? 그걸 쳐주고 여집합에 대해서 부정을 해주면은 교집합에 대해 부정을 해주면 합집합. 다시 또 여집합에 대한 부정은 원래집합. 그리고 전체에 대한 여집합. P와 Q의 합집합에 대한 전체 여집합. 있어요? 있죠? 얘는 몇 번? 보기 3번. 그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정리 했냐? 지우세요. 됐어? 자, 이제 명제 두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명제 표시될 수 있어요. 두 조건 P와 Q에 의해서 어떠한 명제가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화살표로 P이면 Q이다 라고 읽으면 돼요. 이런 명제 P이면 Q이다. 이거는 P이면 조건 P를 만족하면은 조건 Q를 만족한다. 조건 P를 만족한다면 조건 Q를 만족한다. 그 뜻이야. P이면 Q이다. 자, 근데 뭐이면이죠. 영어로 해석하면 뭐야?
if문인가요? if문? if대문? 뭐 이만.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가정. 얘를 뭐라 불러? 결론이라고 불러. 가정법 이런 거 아니야? 영문법 중에서? 만약 P이면 그렇다면 Q이다. 근데 얘가 명제라고 했잖아. 그렇죠? 두 조건을 가지고 만든 명제잖아. 그쵸? 그럼 명제는 참이나 거짓이 명확한 문장 또는 식이잖아. 그럼 얘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죠. 그쵸? 이 명제 자체가. 그러면은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P를 만족하는 지뢰집합 라지 P하고 Q를 만족시키는 지뢰집합 라지 Q의 포함 관계가 이렇다는 소리야. 아주 중요한 거야. 참이다? 이렇다.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이렇게 된다. P이면 P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즉 이 바운더리 안에 있다면은 무조건 Q 안에 있는 거야? 맞아? 맞냐 안 맞냐? P 안에 있으면 나는 어디 있는 거야? 결국 Q 안에도 있는 거잖아. 참이 되는 거지, 그치?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런 이해야.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만약 얘가 참이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해됐을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조건을 가진 명제에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포함 관계를 가져야 된다. 됐니? 만약 참이 아닌 거짓이면 반대겠죠, 그쵸?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씁니다. 이해됐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럼 뭐 해주면 돼? 빨리 이 형태의 문제는 이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에 대해서는 얘가 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빨리 P의 진리집합을 찾자. Q의 진리집합을 찾아서 해를 구하시면 돼요. 잘 봐. P라는 조건이 예를 들어서 X는 1이야. Q라는 조건이 X의 제곱은 1입니다. 자, P이면 Q이다가 참일까요? 참이냐? 참이죠. P의 진리집합 뭐 있어? 1. Q의 진리집합 뭐 있어? 그럼 P와 Q의 포함관계 이거 돼요? 그쵸? 이렇게. P는 1, Q는 1하고 마이너스 1. 그럼 P면, P 안에 들어있으면 무조건 Q 되는 거잖아. 이걸 만족하면 무조건 얘도 만족하잖아. 이게 두 조건으로 이루어졌을 때 P면 Q의 지리집합 참일 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두 집합에 대한 포함 관계는 참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지 4번. 다음 명리에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 만약 이거이면 X는 2이다. 이거 한 개랑 두 번째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XY는 0보다 크다. 세 번째 X가 3의 배수면 양의 배수 3의 배수 X 플러스 1은 짝수다. 어떤 명계 참인지 볼게요. 이걸 만족하는 지리집합 뭐 있어요? X는 1하고 2죠? 이걸 만족하는 진리집합 뭐 있어요? 참인가요? X가 1이나 2면은 2가 되나요? X는 2가 되나요? 아니죠. 얘가 될 수 있는 건 이거일 수도 있지만 이거일 수도 있잖아. 1이면 이거 만족하니? 이거 만족해도 이거 만족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포함 관계를 봤을 때 만약 얘가 참이 되려면은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 가정과 결론의 진리집합이 이런 포함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P이면 Q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아니잖아, 그쵸? 반대잖아. 이거 아니잖아.
참이 아닌 거죠. 그리고 두 번째,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x 곱하기 y는 0보다 크다. 만족하나요? 자, 해집합 찾아봐. 해집합. 얘는 딱 한 쌍이야.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 이거 한 쌍이야. 근데 곱했을 때 0보다 크려면은 이거 두 쌍이죠. 뭐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커. 또는 x가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고. 그럼 곱했을 때 0보다 크잖아. 그럼 이런 포함관계 성립돼요? 그쵸? 얘는 이거 딸랑 하나인데 이건 똑같은 해가 나왔고 이것도 나왔잖아. 얘는 해집합 하나인데 이거 두 개잖아. 즉 이걸 A라고 한다면 이건 A 하고 이거 B라고 하면 되죠. P의 해집합, Q의 해집합은 이렇게. 그게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얘는 참. 참이냐 거짓이냐 조건에 대해서 조건으로 이루어진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이런 명기에 대해서 참과 거짓이냐를 찾아내려면 첫 번째 조건의 진리집합, 두 번째 조건의 진리집합에 대해서 포함관계를 빨리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포함관계를. 자, 세 번째, x가 3의 양에 비으면 x가 1은 짝수이다. 맞아요? 참인가요? 참인가요? 참이 아니야. 아니죠. 거짓이죠. 참 거짓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얘는 거짓이고.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냐면은 x가 만약에 10이면 여기 이때 3에 배수니까 k가 만약 10이면 x는 k가 4라고 할게요. x는 10이죠. 3에 맞죠? 그럼 x가 1은 13이네요. 짝수 아니죠, 그치? 홀수지. x가 3의 배수인데 x가 3의 배수인데 x가 1은 홀수, 짝수가 아니니까 이걸 만족할 때 얘가 만족하지 않잖아. 거짓이죠. 자, 이렇게 거짓임을 증명할 때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들었죠. x가의 값이 10일 때 또는 x의 값이 6일 때 x의 값이 24일 때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들죠.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반례라고 그래요. 반대되는 예. 이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예를 하나 듣는 거예요. 반례를 든다라고 하면 돼요. 어떤 조건, 어떤 명제가 참이 아니다, 거짓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립되지 않는 한 가지 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항상 성립하려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되잖아. 그런데 얘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단 한 가지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례를 든다. 한 가지 반대되는 예만 들면 돼. 알겠죠? 그럼 꼭 12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x가 뭐 6이어도 되고 60이어도 되고요. 18이어도 되고 그때 x가 1은 짝수가 안 되는 홀수가 되는 이걸 만족하는데 그때는 짝수가 안 되는 반대되는 예를 하나만 들어주죠. 첫 번째 거짓, 두 번째 참, 세 번째 됐죠? 다음 4-2번 이거 봅시다. 다음 참인 명제 기억 x가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 참이야. 4의 배수는 다 2의 배수인가? 4, 8, 12 등등등 다 2의 배수인가요? 그쵸? 모든 짝수는 2의 배수니까 얘는 참이네요. 니은 x가 소수이면 x는 홀수이다. 참인가요? 아니죠. 아니야. 아니면 반대되는 얘 하나만 들면 되죠. 뭐 있어? 2. 그렇죠. 반례. x가 2면 소수이지만 홀수가 아니다. 디귿 x
더하기 y와 xy 정수. 얘가 정수래요. 그리고 x 곱하기 y도 정수래. 이면 x, y는 각각 정수이다. 맞나요? 더했더니면 정수래요. 곱했더니면 정수래요. 그럼 x도 정수고 y도 정수. 맞아요? 정수는 음의 정수 0, 양의 정수야. 두 수의 합이 정수고 두 수의 곱도 정수야. 그럼 각각 두 수는 정수인가요? 잘 모르겠죠? 아닙니다. 발레 한번 듣게요. x가 루트 3, y도 마이너스 루트 3. 무리수면. 더하면 뭐야? 더하면 정수 맞니? 곱해도 정수 맞아요? 그쵸? 정수 맞잖아. 더하면은 0이고요. 곱하면은 마이너스 3이잖아. 근데 그렇다고 각각 x의 정수니?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즉, 어떤 유가 다 이걸 이걸 성립하게 않게 만들어지냐면은, 켤레근은 다 만족하지 않아. 켤레근은 다 만족하지 않아. 켤레근의 합과 곱은 무조건 정수야. 물론, 그래서 다 정수인 켤레근을 얘기하는 거야. 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하고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거 말고요. 정수 뭐 4 마이너스 루트 5 얘하고 4 플러스 루트 5 이런 애들은 더하면은 8 정수 나오죠. 곱하면은 16에서 5 빼니까 11 정수 나오죠. 그렇다고 x, y가 각각 정수니? 아니지. 그래서 얘는 아니다. 발레를 들면 돼. 리얼 x제곱 빼기 1이 0이면 절대값 x는 1이다. 자, 첫 번째 해를 만족하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값은 제곱이 1이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절대값 x가 1이다? 그럼 x의 값은 마찬가지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참이 되겠네. 다음 52쪽 볼게요. 자, 필수 예제 5번. 자, 이번에는 조건 자체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고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x값, a값, b값 이런 거 구하는 거. p라는 조건은 x가 더 작다. q라는 조건은 x 빼기 a가 3보다 작다. 이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 자, 두 번째 설명했어요. p이면 q이다. 어떠한 조건, 명제가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만족해야 된다고? p 조건에 대한 지레집합 라지 p하고 q에 대한 지레집합 라지 q의 포함 관계가 이래야지 참이 되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야지 참이 되는 거예요. p이면 p가 q에 포함되어 있으면 p의 모든 값은 다 q를 만족하는 거죠. p이면 q이다 참이 되려면 p의 모든 값은 다 q를 만족해야 된다. 이런 포함 관계일 때 p의 모든 아이들이 q의 조건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참이다. 이해됐어요? 또는 수직선으로 표현해주면은 이러면 되는 거야. 이러면 p이면 이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은 무조건 q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참인 거죠. p면 무조건 q가 되는 거니까. p면 무조건 q가 되는 거잖아.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q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여기 있으면 다행히 있지만 여기 있으면 다 p가 q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예, P이면 Q를 참여되려면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고, 수직선을 표현하면 이렇게 가지고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물론 연습이 된 친구들인데, 부등식 요거. 자, 잘 봐. P이면 Q이다가 참이래요. P, Q 이렇게 됐어요. 얘를 A, P, 얘 C, D 이렇게 됐어. 잘 봐. 얘가 안 돼 있어. 얘도 안 돼 있어. 일단 요렇게 되려면은 C가 A보단 작아야 되죠. 그쵸? 왼쪽에 있어야 되죠. 이걸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자, 이때 중요한 등호 있어도 될까 안 될까? 등호 있어도 될까 안 될까? 이 조건 PQ가 완전히 P를 포함하고 있으려면은 자, A의 조건, P의 왼쪽 조건인 A 값보다 Q의 왼쪽 조건인 C 값이 더 왼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쵸?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건 이해됐어요? 그래 좀 감싸고 있으니까. 그럼 내 등호가 있어야 돼? 말해야 돼? 있어도 되니 안 되니? 그걸 찾아보자는 거. 되지. 되지. 왜? 얘도 포함 안 시켰고 얘도 포함 안 시켰어. 너도 없어? 나도 없어. 똑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번에는 둘 다 있어. 될까 안 될까요? 이때도 되죠. 너도 갖고 있니? 나도 있어. 야 너도? 나도. 다 있으니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 또 이번에는 얘는 있어. 얘는 없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돼요?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되죠? 돼요? 되죠? 얘가 더 커야 된다며. 얘는 A가 커. 얘는 A를 가지고 있으면 더 큰 거잖아. 이게 더 큰 거 아니야? Q가? Q 범위가? 얘는 이 값이 없는 거고 얘는 이 값이 있는 거잖아. 같을 때. 그럼 되지. 그럼 반대야. 얘는 있는데 얘가 없어.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왜? 얘보다 커야 되는데 얘는 A를 갖고 있고 얘는 A가 없다는 소리잖아. 얘는 없다는 소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돼요? 돼요? 그거 하나 때문에 개수라든지 최소값이라든지 완벽한 정수의 합이라든지 이게 다 틀려진단 말이야. 등호 있고 잘 찾아야 돼. 일단은. 자, 볼게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이거. 자, 이 첫 번째 필수의 오음은 이런 형태 아니면 이런 형태인데 둘 다 이게 수직선이니까 부등식으로 나왔으니까 수직선 표현해 볼게요. 일단 완벽하게 주어진 게 P네요. P는 1보다 작다. P의 해집합. P이면 Q이다. 그럼 Q가 이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감싸고 있어야 된다고요. 뭐보다 작다야? A 플러스 3보다 작다. 그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P 안에 Q가 있으니까 P면 다 Q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제 얘보다 얘가 더 커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 다음 봐야 될 게 이 등호 있냐 없냐야. 있어도 돼? 안 돼? 되죠. 둘 다 없으니까 상관없다 이거야. A 범위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니? 자, 5-2번. P 조건. 절대값 x 빼기 2가 K보다 작다. Q 조건. 마이너스 2 이상 5 이하.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 양수 K의 최대값을 구해라. 똑같아요. 지금 조건은 똑같네요. 먼저 써볼게요. Q의 조건 마이너스 2 이상 5 이하. 얘가 Q. P 조건 절대값 나왔네. 절대값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거?
얘는 절대값 x 빼기 2가 마이너스 k 초과 플러스 k 미만 따라서 x의 범위는 2 마이너스 k 초과 2 플러스 k 미만이 되는 거고, 얘가 P란 말이야.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니까 P의 범위, P의 지름집합이 Q의 지름집합 안쪽에 이렇게 쓰여져. 이런 식으로. 맞아? 그래야지 P이면 Q가 되는 거죠. 이때 이 값은 2 마이너스 K고, 이때 이 값은 2 플러스 K. 자, 여기 얻을 수 있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2는 2 마이너스 K보다 작아야 된다. 또, 이것만 만족하면 안 되죠. 양쪽 다 들어가야 되죠. 그쵸? 양쪽 다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 2 플러스 K가 5보다 작다. 파란색 범위는 노란색 범위보다 안쪽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봐야 될 거. 등호, 이무. 자, 이쪽 있어도 돼? 안 돼? 현재 이거 되냐, 안 되냐, 등호?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면 진짜 안 되는데? 아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 K가 커야 돼, Q가 커야 돼. Q가 커야 돼, P가 커야 돼. Q는 가지고 있어, 없어? 얘를 갖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는 가지고 있어, 없어? 그 같아도 없다가 얘는 이거 초과니까 그래 된다고. 오른쪽 현재야? 오른쪽은? 오른쪽도 똑같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큰 바운더리에 있는 Q의 범위는 갖고 있잖아. 같은 값을 갖더라도. 이해됐어요? 그래서 K의 범위 왼쪽 거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K의 범위 오른쪽은 뭐야?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 그쵸? 됐어요? 왜 안 됐냐? 됐어요? 아니, 됐어요? 근데 여기는 3이었네요? 이게 3으로 바뀌면은 얘가 3으로 바뀌는 거고 얘가 3이고 얘가 3이면 이게 3이고 얘가 3이네요. 그럼 여기는 3, 3이니까 2 이렇게 되네요. 3이고 3이면 2, 여기는 5 이렇게 되네. 둘 다 만족해야 돼. 그쵸? 둘 다 만족해야 돼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그때 K 값의 최소 범위 따라서 K의 범위는 일단은 2 이하 5 이하이면서 2 이하이고 2 이하. 따라서 K의 최대값은 2 이렇게 쓰면 돼요. 다음 세 조건이네요. 이번에는 5-3번 P 조건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또는 P 조건 자체가 두 개네요. 3 이상. Q 조건은 A 이상 1 이하. R 조건은 B 이상. 에 대해서 Q이면 P이다. Q이면 Q이다. 또 P이면 R이다. 가 모두 만족된다. 참이 된다. Q이면 P이다. 자, 얘네들의 진리 집합을 써보면은 Q이면은 P이다. 이게 성립돼야 돼. 참이 되는. 맞아요? 두 번째, P이면 Q가 되려면 P의 지뢰집합과 R의 지뢰집합. P이면 R이 된다. 이런 포함이에요. 맞아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걸 한 번에 쓸 수 있을까? 이 세 개를? 쓸 수 있잖아. Q는 P에 포함되어야 되고, P는 R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R의 부분집합 중에 P가 있는 거고 P의 부분집합 중에 Q가 있는 거죠. 그럼 Q이면 P가 되고
P이면 R이 되잖아. 이런 포함관계, 세 개의 집합에 대해서 이런 포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지워버릴게요, 이제. 이 두 가지에서 이렇게 된다. P와 Q와 R의 포함관계. 이런 포함관계면 된다. 그럼 수 직선에 이 세 개의 조건을 써보면 되죠. 그래서 만족하도록, 이거 만족하도록 써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P부터. Q부터 써야죠. Q가 제일 작은 놈이니까 Q. 마이너스 2. 몰라. A 이상. 1 이하. 얘가 Q. P 볼게. P. 그 다음 P는 이 Q를 다 감싸고 있어야 돼. 그쵸? P는 Q를 다 포함시키고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2 이상. 그럼 마이너스 2는 얘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1 이하. 아니야. 2 이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네요. R이 이 노란색 P의 바운더리로 포함시키고 있어야 된다. 조건도 만족해야 된다. R이 뭐야? X 이상, X는 P 이상, 뭐뭐 이상이니까 오른쪽 갈 건데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있어야지. 이렇게 써야죠. 얘가 R. 그래야지 Q는 P에 포함되고 P는 R에 포함된다. 이걸 만족하죠. 자, 거기에 따른 조건을 써보죠. 첫 번째 A부터 볼게요. A는 반드시 마이너스 2보다는 오른쪽에 써야 된다. Q가 작아야 되니까. 다음 등호 있어도 되냐 안 되냐? 있네요. 있고요. 다 있죠. 그쵸? 다 있죠. 그러니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B 볼까요? B. B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지 더 감싸겠죠. B는 마이너스로 작다. 그 다음 등호 요문데 B가 마이너스 2가 돼도 되느냐? 되죠. 그쵸? 다 있으니까 이러시면 되죠. 그래서 A 값, B 값에 대한 범위만 나와주는 이렇게. 뭐 하라고 했어요? 상수 A의 최소값과 상수 B의 최대값. A의 최소값 마이너스 2, B의 최대값 마이너스 2. 그래서 뭐 하라고 했어요? 곱을해라. 이네 두 수에 곱을해라. 답은 4. 현재 정리됐어요? 다음 쪽 갑시다. 자, 이번에는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요거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포함관계 그려야 냈잖아요. 그쵸? 이런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포함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반대로 포함관계가 확인되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도 있다. 두 가지 생각해 보죠. 6번 문제. 전체 벤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전체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있네요. 거기에 P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Q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에 R이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주어지는 것은 이렇게 PQR 전집합과 PQR에 대한 진리집합의 관계가 되어 있어요. 다음 중 거짓인 걸 찾아라. 보기 1번. R이면 P이다. 맞냐? R의 모든, 이게 참이 되려면은 R의 모든 원소들이 P 안에 포함되어야 돼요. 얘를 집합으로 표현해 준다면 이게 뭐야? 라지 R이 라지 P에 포함되어야 된다. 라지 R이 P의 부분 집합이다. 맞니? 맞죠? 지금 R이 어디 안에 있어? P 안에 있잖아. 맞죠? 답은 아닌 거지. 두 번째,
R이면 Q이다. R이면 Q이다. 마찬가지 얘도 얘가 성립되려면 R의 지름집합과 Q의 지름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면 성립하는 거야. 참인 거야. 맞아요? R이 Q 안에 완전히 포함되죠? 얘도 맞는 것. 답은 아니죠. 거짓 차례라고 생각해요. 얘도 참. 얘도 참. 세 번째.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가 참이래요. 그럼 얘는 잘 봐. 얘의 지름집합은 P가 아니다니까 P의 여집합이야. Q가 아니다. Q의 여집합이고 얘가 참이 되려면 이렇게 되면 되죠. 그쵸? P가 아닌 것, P가 아닌 거하고 Q가 아닌 것이 이 안에 다 포함돼요? P 아닌 것이 Q 아닌 것 안에 다 포함돼요?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 다 포함될까? 여기서 그림에서? 벤다이어 그림에서? 아니죠? 볼까요? R은 그릴 필요 없이요. 잘 봐. 여기에서 R은 그릴 필요 없이 P랑 Q를 보면 돼요. P와 Q의 관계가 이런 관계인데 P가 아니면 여기야. 이게 P가 아닌 거야. 그게 Q 아닌 거에 포함되어 있어요? Q 아닌 건 이거잖아요. Q 아닌 게 여기 있어요? 없잖아. 이건 포함 관계 전혀 있지 않다. 잘못되었다.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은 포함 관계가 전혀 없다. 이게 만약 포함 관계가 가지려면은 한계가 이럴 때만 가는 거예요. 이럴 때만. 이런 형태. 이럴 때만. Q의 여집합이고 P의 여집합인 거예요. 그럼 P의 여집합이 더 큰 거죠. 이럴 때만 관계 있다. 됐어요? 됐냐? 민치 됐어? 나머지 보기는 볼 필요도 없겠네요. 6-2번. 자,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지름집합을 라지 PQ로 했을 때 자, P와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것은 포함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거겠죠. 그쵸? 왜? 겹치는 구간이 없어요.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P와 Q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거죠. 근데 전체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P와 Q가 공집합이,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런 얘기냐. 자, 이럴 때 항상 참인 것을 보라. 1번. P이면 Q이다. 참인가요? P면 무조건 Q가 돼? 아니잖아. 그쵸? 보기 2번. 반대로 보면 Q이면 P이다. Q면 무조건 P가 돼요? 얘도 아니잖아. 보기 3번. P가 아니면 Q이다. 맞아요? 아니죠. Q가 아니면은 P가 아니면은 여기 부분도 있고 여기 부분도 있는 거 아니야? 여기만 제외한 나머지 바깥쪽이니까 이쪽 아니면은 이쪽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Q가 되는 건 아니잖아. 여기 애들은 P가 아니지만 Q도 아닌 거잖아. 그래서 이거 틀린 것. 4번 보기. P이면 Q가 아니다. P이면 요 안에 있는 거잖아. 이 안에 있는 거. Q가 아니다. 맞죠? 여기 있으면 당연히 이게 될 수가 없잖아. 이게 맞는 거. 5번 보기.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얘랑 똑같이 잘못된 거죠. P랑 Q만 바뀌었을 뿐이지. Q가 아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항상 참인 명제가 되겠네. 됐어요?
이해되니 안 되니? 지우도록 할게요. 자, 오늘 명제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첫 번째 명제가 뭐야? 명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누가 와도 참이고 누가 와도 거짓이 명확히 해야 돼요. 조건은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문장 또는 식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불렀어요. x가 4보다 크다. x값에 따라서, 변수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것을 조건이라고 하고, 그냥 변수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문장 또는 식이고,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해주는 x의 값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진리 집합이라고 부른다. 진리 집합은 보통 그 조건에 대해서 대문자로 표현한다. 부정, 어떤 조건에 대한 부정은 P이다의 부정은 P가 아니다. P가 아니다. not P.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성질 부정의 부정은 그냥 P이다. 그쵸? 모든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 합집합의 부정은 교집합, 교집합의 부정은 합집합, 짝수의 부정은 짝수가 아니다. 또는 이분법으로 양분될 때는 짝수의 부정은 홀수이다. 됐어요?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P이면 Q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P이면 Q이다가 만약 참이 되면은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은 이런 포함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한 부분은 명제 파트 중에서 첫 번째 명제와 조건 그리고 진리집합에 대한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